67세 김정호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59세에 수급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8년째 받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상담실에 오셔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5년만 기다렸다면 매달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8년이면 벌써 2,880만 원이에요. 아무도 이 얘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자산설계사 이명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선택을 앞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수급할지 아니면 미룰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잘못 결정하면 평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 자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당겨서 받았는데 1억 원 가까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 미뤘다가 받지도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깎이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연금을 신청하면 두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국민연금 수급의 세 가지 날벼락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조기수급과 연기수급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지, 수십 년간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수급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전후가 되면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까지 이제 막 국민연금 수급을 눈앞에 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지금부터 받느냐, 몇 년 뒤에 받느냐. 하지만 이 결정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조기 수급이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1960년대 생인 여러분은 대부분 63세에서 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수급 나이가 65세인 분은 60세부터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하나 싶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조기 수급을 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이 6% 깎입니다. 5년 앞당기면 총 3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단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한번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80세, 90세까지 살아도 줄어든 금액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실에 오신 65년생 박흥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수님은 59세에 퇴직하신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도 일찍 받자는 생각으로 조기 수급을 고려하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조기 수급을 신청하면 연금은 30% 감액되어 월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박흥수님은 처음엔 70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줄어든다면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박흥수님이 평균 수명인 85세까지 사신다면 총 25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25년간 30만 원씩 손해를 본다면
무려 9천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조기수급을 한다는 건 3천만 원을 먼저 당겨받고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포기하는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마치 당장 급해서 예금 통장을 깼더니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서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한두 달의 생활비를 해결하려다 남은 노후 전체를 손해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게다가 조기수급을 하게 되면 추후에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건강해져서 다시 일하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수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금액이 고정되므로 추가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조기수급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결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기수급이 무조건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수급이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가족력상 장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고 생활비 자체가 막막한 경우라면 조기수급이 오히려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자산 규모, 앞으로의 지출 계획, 기대 수명,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급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퇴직 후 몇 년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미루고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면서 연금을 늦추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단순히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연금 수급, 유족 연금 수급 가능성, 자녀에게 남길 자산 등 전체 가족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조기수급이 나머지 한 사람의 유족연금 수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기수급의 경우처럼 연금을 일찍 받는 것에는 분명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함정은 바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여러분의 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의 연금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족연금까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연금 받기로 했는데 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연금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득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일정한 일을 통해 연간 37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게 되면 초과 금액의 50%가 연금에서 깎이게 됩니다. 이 기준선인 37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초과된 금액의 절반만큼 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연간 1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0만 원에서 기준선인 370만 원을 제외하면 초과분은 830만 원입니다. 이 830만 원의 절반, 즉 415만 원이 연간 연금에서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4만 원씩 연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64세의 이 임자님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임자님은 국민연금을 신청하면서 월 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매달 45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35만 원이나 적게 들어온 셈입니다. 임자님은 택시 운전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계셨습니다. 연간 소득으로는 약 120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은 일도 하고 연금도 받는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벌어들인 소득이 오히려 연금을 깎아먹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소득 감액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자님의 경우도 부인께서 매달 20만 원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자님의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서 부인의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정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자님은 자신이 택시 운전으로 번 월 100만 원 때문에 자신이 받을 연금 35만 원과 부인이 받을 연금 20만 원, 총 55만 원을 잃은 셈이 됩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조정하거나 사업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일시적인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임자님처럼 연금이 깎이는 상황에서는 연금을 당장 받기보다는 몇 년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버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 수급을 선택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총 36%의 연금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자님도 상담을 통해 연기 수급을 선택하셨습니다. 3년간 수급을 연기하고 그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 67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고 그때 수령액은 월 9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인의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살아나면서 월 20만 원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액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286만 원까지는 감액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득이나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은 소득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면 일을 하면서도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현재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으면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연금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가족연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조절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금이 깎이고 가족 몫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액 없이 온전히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활동 중 연금 수급의 함정처럼 국민연금 제도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규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날벼락은 바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즉 두 사람 모두 수급권이 있을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상담실에 찾아오신 62세 최순덕님의 사례는 이 제도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순덕님은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남편은 35년 넘게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오신 분으로 사망 후 순덕님에게 유족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연금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삶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순덕님이 62세가 되면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순덕님도 젊은 시절부터 25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월 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본인의 연금 80만 원에 기존에 받고 있던 유족연금 120만 원을 더해서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은 전액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합수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합수급이란 본인연금은 100% 받고 유족연금은 일부만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의 수령 비율은 30%로 제한됩니다. 즉 순덕님이 병합수급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 80만 원은 전액 받고 유족연금 120만 원 중 30%인 36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덕님은 총 116만 원만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받는 유족연금 120만 원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순덕님은 예상치 못한 이 구조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1년간 더 고민한 끝에 63세부터 본인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은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기대 수명, 자산 상태,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수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초반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덕님처럼 본인 연금을 신청하면 처음 몇 년간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120만 원만 계속 받는 것이 당장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인상되지만 유족연금은 물가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간이 지나면 금액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결국 역전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순덕님의 연금은 3년 후 85만 원을 넘어섰고 유족연금의 30%는 여전히 36만 원 수준이었기에 총 수령액이 유족연금 단독 수령보다 많아졌습니다. 또한 본인 연금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이 전환되는 구조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순덕님이 80만 원의 본인 연금을 기준으로 수급하게 되면 순덕님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급될 유족연금 역시 이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본인 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유족연금만 계속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 이력은 소멸되며 유족연금은 기존 남편 기준으로만 유지됩니다. 이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지 본인 연금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120만 원, 본인연금 80만 원인 경우 병합수급 시 총액은 116만 원이 되므로 유족연금 단독 수급보다 4만 원 적습니다. 이 손해분을 본인연금의 인상률과 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개는 75세에서 77세 사이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7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면 본인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족력상 장수 가능성이 낮다면 유족연금만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건강과 생애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이 판단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분이 본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자녀와 상의하고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 상태나 생활비 계획을 정리한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의 병합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생애 설계 전반과 맞닿아 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오신 여러분의 노력과 권리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신청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모두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의 연금 구조를 분석해 가장 유리한 수급조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20년간의 연금 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20년에서 40년 노후의 안정과 직결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기 수급으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경우,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오히려 연금이 깎이고 가족의 연금까지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결정할 경우,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실행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몇 살에 신청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 건강, 가족 상황, 기대 수명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인생 설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연금 수급을 앞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선택이 그 가족의 노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년을 꼬박꼬박 납부했는데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 감액과 압류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